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a는 루트 10인데 이 루트 10부터 집어넣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꼴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a에다 루트 10을 집어넣을까? 그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얘가 너무 복잡하지? 근데 얘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네? 6 플러스 2a랑 6 마이너스 2a랑 그치? 그럼 6 플러스 2a를 뭐라고 둘까? 뭐 큰 a로 둬도 좋고요. 6 마이너스 2a를 큰 b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럼 얘는 a 3승 빼기 b 3승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3승 플러스 b 3승의 또 제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제곱 나와 있는 애들은 겉에서부터 한번 보면 안에 거를 그냥 무시하고 보면 어떤 애의 제곱 빼기 어떤 애의 제곱 합차로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합차가 되니까 합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3승 빼기 b 3승하고 a 3승 더하기 b 3승을 더한 거 하나. a 3승 빼기 b 3승이랑 a 3승 더하기 b 3승을 뺀 거 하나. 이렇게로 봐주면 지워질 게 생겨요. 반드시 생기죠?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고. 그럼 지금 a의 몇 승? a의 3승이 되겠지. 3승이 몇 개? 2개 있게 되는 거고. 얘는 b의 3승이 몇 개 있게 되는 거야? 2개인데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개.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곱해진다 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a 3승 b 3승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 a, b를 전체 3승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a하고 b를 어떻게 하자? 곱해버리자 라고 생각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106도 한번 볼까? 106은 뭐 자기가 묻기 나름인데 편하게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네. 자, 얘도 정리를 하고 집어넣는 게 편하겠죠? 맞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면 누구로 묶을까요? 그치. 이렇게 묶는 게 좀 편해 보이죠? 그래서 x 6승 빼기 y 6승 하나랑 x제곱 빼기 y제곱 하나랑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곱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얘는 제곱의 몇 승으로 보면 돼? 3승으로. 얘도 제곱의 3승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제곱의 3승, 제곱의 3승이면 인수분해했을 때 x제곱 빼기 y제곱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너의 제곱이니까 x 4승 그치? 그다음 플러스 너네들 곱한 거 y제곱 그 다음에 너의 제곱이니까 4승 이렇게로 얘가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랑 너랑 다시 묶여야 되니까 다시 너네 둘로 묶어주면 x제곱 y제곱에 x 4승 y제곱 y 4승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줄 것들이 눈에 보여요. 얘는 뭐죠? 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할까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하면 편할까? 너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제일 변형 공식 편한 걸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 구하면 편할 것 같으면 얘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면 나 이거 싫다라고 하면 여기 제곱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제곱 한 거에 제곱으로 한 다음에 몇 xy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 3xy 제곱을 더해주면 얘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 얼마를 더 더하면 1을 더 더해주면 요만큼이 내가 더 계산해주면 되는 애들이겠지. 맞니? 그러면 내가 뭐만 더 구하면 돼?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 x 빼기 y 구하면 얘네들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총 3개만 더 구하면 돼. x 곱하기 y 하나랑 x 더하기 y 하나랑 x 빼기 y 하나 이렇게만 구해두면 다 대입 끝. 플러스로 하시면 되죠. 플러스로 할 거면 여기 빼기 하면 되는데 그때
이 플러스 1이 얘랑 묶어서. 얘랑 묶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치, 여기에 1이 남죠. 현 하고 있어? 너 어디 보고 있는지 선생님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때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음. 다 된 친구들은 116 한번 올까요? 116은 너무나 소스가 많은 아이인데 자,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요? 5. 이거 힌트 하나잖아. 그치? 힌트 갖다 씁시다. 근데 둘레의 길이 얘기해야 되는데 변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 있나요? 없나요? 음서요.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뭐. 얘 A, 얘 B, 얘 C라고 둡시다. 여러분.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 얘들아, 그럼 선생님 식 몇 개 만들어야 될까? 3개. 하나밖에 안 나왔어. 어떡하지?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그쵸. 피타고라스 뭐라고? 태연아? 116이야. 피타고라스 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C제곱. 근데 기껏해야 2개네.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뭐 있을까요? 그렇지. 소공식이자 넓이이자. 그쵸? 맞아요. 여기에 1이 자꾸 마음에 거슬리죠. 그쵸?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자 소공식이죠. 밑변 높이 곱한 게 이쪽으로 밑변 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한 거랑 같다가 돼야 되니까 C 곱하기 1은요. A 곱하기 B랑 같다. 2분의 1 한 거는 의미가 없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를 어떻게 연립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더 물어보고 싶다 이 자식들아. 그치? 여기가 A, B잖아. A, B 곱한 거 있어요. 제곱해서 더한 거 있어요. A 더하기 B만 납두면 너를 납치해 가면 어때요? 보이세요? 네. 이용하시면 되겠죠?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봐 보세요. 여기 나머지 정리. 오늘 나머지 정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너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야 돼. 처음에 나머지 정리라고 해놓고 항등식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정리랑 항등식을 같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없었어, 얘들아? 그치? 분명히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봐도 항등식이랑 같이 있어. 그럼 일단 항등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왜 연결이 되나 이해가 되시겠죠? 항등식이 뭡니까? 그렇지. 이거는 줄임말이야 얘들아. 안딱이랑 똑같은 거야. 안경 닦기. 그렇지? 뭐카치요 이러면서 욕인 줄 알았는데 버스카드 충전이라며. 왜 줄이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렇지? 항등식도 마찬가지야.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그래서 항등식. 맞아? 그럼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 그치. 상충되는 개념은 방정식. 얘는 항상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어쩔 땐 맞는 말, 어쩔 땐 거짓말쟁이. 맞니? 그럼 참말쟁이가 될 때가 언젠가가 궁금하니까 얘 미친 듯이 뭐를 해? 해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너네가. 맞니? 그러면 얘는 해를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맨날 했는데 뭐 나날이 해야. 부자는 나날이 돈이 있어.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지는 슬프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얘는 군 찾는 거 의미 없는데? 그럼 얘는 뭘 찾아? 이렇게 되겠지? 뭘 찾니? 너네들 항등식 문제 나오면? 그치. 미정계수. 즉 앞에 딸린 개수가 AB예요. AB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걸 찾을 때마다 뭐랑 뭐를 많이 이용해?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수치를 대입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개수끼리 비교해서 찾을 것인가? 맞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띠용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런 항등식은 너네가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문제에서 얘가 항상 이게 성립한대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는 모든 뭐뭐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거나 또는 뭐 있어 얘들아?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치 임의의 라고 하는 것도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다 돼요 라는 뜻이니까 사실 얘랑 똑같은 거지.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어. 제일 유명한 거 뭐뭐에 그렇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너네들이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알고 풀잖아. 맞니? 그런데 이런 표현이 없어도 항등식인 애들이 있어. 누구일까? 누구일까? 이것 때문에 너네가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을 배우는 거야. 표현이 없어도 나머지 정리는요. 항등식이에요. 또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도 사실은 항등식이에요. 맞아요? 너네가 맨날 해보잖아. 얘들아 이거 뭐니? 막 물어보면 너네 대답 되게 잘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너네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치? x랑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되니까 이거 외워서 빨리 쓰자 하고 했던 거잖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도 얘들 어떻게 돼? 오늘 배울 거지만 A는 BQ 더하기 R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뽀큐 아니에요. BQ 더하기 R이에요. 맞아요? 네. 은서 좋아한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BQ 더하기 R이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얘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역추적해서 얘네들이 찾아내거나 혹은 선생님이 어떤 것도 많이 하냐면 여기에서 문제 풀 때 너네들한테 야 얘네 2차지 얘는 3차여야 되지 그럼 얘는 몇 차로 놓을까 막 이런 것들 물어봤다거나 혹은요 나머지 정리하면서 선생님들이 은근히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항등식이어야 된다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특히나 선생님이 3차로 나눈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우리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야 여기 개수 얼마가 돼야 되냐 A가 돼야 되냐 Q가 돼야 되냐 요거 물어본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Q를 A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사실 항등식이 들어가요.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지금 우리가 1, 2,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맞죠? 다 뭐야 사실은 항등식이야. 그래서 너네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배우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항등식부터 봅시다. 항등식에서 일단 34페이지에 너네 표현들은 체크해놓고 가죠. 모든 x값, 임의의 x, x에 관계없이 1번 거기에 보이시죠? 얘네들 표현은 좀 체크해 주시고. 프린트 못 봤어? 이 자식이 이 빌런 지원아 나중에 한 대 몰래 때려 됐지? 됐어?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세요. 거기에 표현이 없는 항등식 보이시죠? 선생님 얘기한 대로 나눗셈 정리나 인수분해 거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동아 뒤로 넘겨야 있을걸. 그 맨 밑에 항등식이나 인수분해 표현이 없는 항등식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얘네들 체크해 주시면 선생님 지금 한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수치나 개수 비교는 너무너무 다들 잘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어디로 갈 거냐면 39페이지로 넘어갈래요. 자, 여기는 별표 하나 띵 올려주세요. 항등식이 나왔다면 이 문제는 무조건이지 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자주 보셨죠?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60부터 62 한번 풀어보세요. 값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누누이 누구로 묶어라? K로 묶어라. K로 묶어서 그 뒤에 애들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상관없이 늘 0이 된다고 생각을 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얘가 K값에 관계없으려면 K는 아무 숫자나 다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거든? 아무 숫자나 다 들어와도 이 값이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뒤에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걸로 묶어주면 된다는데 사실 항등식에서 보다도 항등식은 39페이지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얘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오냐?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언제 많이 물어보지? K값과 관계없이 뭐를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이거 너네 지금 모의고사 풀고 있으면 엄청 많이 보고 있을걸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부터 해줘야 돼 항상? K값에 관계없이를 묶는 거부터 해야 돼? 아니면 D는 0부터 해야 돼?
B는 0부터 해야 돼요. 그쵸? 얘로 먼저 묶어버리면 판별식을 어느 구역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고 혼자 당황하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거 둘 다를 성립하는 애니까 너부터 먼저 해주고 그 중에 너가 성립한다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좀 더 얘기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40, 41 유형 둘 다 잘 나와요. 근데 41이 더 잘 나오니까 선생님은 41에 별표를 칠게요. 그리고 40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41 페이지. 선생님 5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5번에 xn승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있대요. 근데 얘가 x-2의 n승, 즉 거듭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2의 n승 x-2가 된대요. 이때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거듭제곱으로 L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항상 여러 번 대입을 해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2차를 얘기할 때 이거 나머지 정리랑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1차로 나누냐, 2차로 나누냐, 3차로 나누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나머지 정리는. 근데 2차로 나눴을 때는요. 나누는 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애, 지금처럼 거듭제곱으로 나온 애들은 사실 x-2, x-2 하면서 x-2로 인수분해 된 애들인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나누는 수가 능령되는 값을 대입해서 푼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항등식에서 무슨 방법이 되는 거죠? 수치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머지 정리도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항등식의 입장에서 보면 인수분해 된 경우 나누는 수가 0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좌우가 같아지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수치를 집어넣어서 항등식을 본다. 수치 대입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실은 인수분해 애들은 수치 대입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똑같은 애들이 거듭제곱 되는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번 2를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얘는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2의 n승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그럼 아무리 2를 거듭제곱해도 0은 될 수가 없으니 너에서 0이 나왔다면서 2a 빼기 마이너스 4는 b다 라고 딱 결론을 내려. 그래놓고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2를 넣어봐. 그럼 이제 계속 0은 0이다, 0은 0이다, 0은 0이다 계속 이러고 끝나. A를 평생 못 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거듭제곱이 된 애들은 이렇게 0은 0이다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할 수 없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 0인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0인자. 0인자는요. 대입하면 0이 되게 만든 애들을 0인자라고 해요. 이 0인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소거 혹은 제거시켜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상황들을 볼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숫자를 넣든지 얘 이 0인자가 양변에 다 0을 만들어 버리니까 누구랑 누구랑 곱해서 0이 됐는지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걔네마저 없애버리는 거야. 맞니? 그래서 얘 때문에 안개처럼 거쳐서 안 보이니 너를 없애서 안개를 걷고 나머지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에서 한 번만 더 인수분해 해봐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얘는 x a 플러스 2 하나랑 x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둘을 더해주면 a가 나와요. 됐나요? 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요. 얘랑 여기는 x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약분이 싸사사삭 다 돼요. 맞나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0은 0이다가 나올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없게 되는 거죠. 얘 누구만 남았으니까 x 플러스 a 플러스 2만 남았으니까 0은 0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여기다 얼마를 넣어봐? 너가 0 돼야 되잖아. q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는0이 되는 x에다 얼마를 또 넣어봐? 2를 또 두 번째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2를 요번에 넣어보면 상황이 바뀌었으니 a 플러스 4 곱하기 2의 n승이 좌변이 나오고요. 얘는 싸그리 지워지면서 2의 n승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너가 얼마 돼야 되지? 1이어야겠지. 그래야 같은 거지. 그럼 a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아까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였던가요? 에서 얼마인지 찾아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해준다? 여기에서도 거듭 제곱이 된 경우에는 나누는 수가 능령된 걸 집어넣었다가 영인자를 소거하고 다시 나누는 수가 능령되는 걸 대입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나요? 네. 문제 해결해 주시죠. 66부터 68 한번 풀어보세요. 40페이지에는요. 선생님이 할 얘기. 아까 전에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치? 인수분해가 되면 뭐 한다?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애를 수치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영인자를 제거한 후에 한 번 더 해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얘들아 너네 어떻게 했었니 여태까지? 나머지 정리할 때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 줄 때 있잖아. 막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딱 봐도. 그치? 능령되는 애 못 넣는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었어? 그치. 집점 나눠서 했었지. 그래서 얘를 첫 번째는요. 지점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수치 대입이 있다면 개수 비교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사실은 수치 대입을 썼던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사실은 개수 비교를 썼던 거야. 그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 자, 4번에요. 개념 익힌 4번에 2번 맨 위에 있는 거. 그걸로 한번 볼게요. x의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놈을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몫은 모르겠고요. x 플러스 1이었다고 합니다. 라고 식이 세워지는 거야. 보이니?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나면 너네들이 눈치상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얘가 몇 차지? 3차. 근데 얘는 몇 차지? 2차. 근데 둘이 곱해져서 3차가 됐다는 얘기잖아 결국엔. 맞아? 항등식이라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둘이 곱해져서 3차 나왔다. 그럼 Q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들아? 그치.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생겼겠죠. 너네 왜 여기에는 개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지. 여기 최고차항도 개수가 1이니까 맞죠? 네, 이렇게 너네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인수 다 곱해서 곱셈 공식 이용해서 분배하세요. 그래서 다 나열해서 정리하면 그때 나오는 x세제곱의 개수랑 같은지 비교. 그 다음에 x제곱에서 나오는 개수랑 너랑 같은지 비교. 하셔서 A하고 B도 찾아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직접 나눠도 좋고 지금처럼 해결해도 좋다.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기는. 그래서 6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조립제법을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페이지 어디로 오시냐면 52페이지로 와보세요. 52페이지.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 얘기하게 됐지만 항등식 때문에. 그쵸? 2차를 먼저 했지만 나머지 정리는요. 1차랑 2차랑 3차로 크게 나눠지고요. 항상 나눌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제일 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나서 1차하고 2차하고 3차를 살펴보는데 1차 같은 경우는요. 원래 숫자가 있으면 1차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머지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상수만 나와요. 그쵸? 2차나 3차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얘도 상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웬만한 일반적인 경우로는 1차 이하, 2차 이하가 되기 때문에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네들이랑 차이점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나누는 수가 능령되는 애를 딱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인지가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나머지이자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는 R이다 라고 딱 보기 좋게 함수값이 통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얘는 이걸로 잘 쓰질 않아요. 어차피 네가 능령되는 애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아니까 너가 제일 줄을 이룬다 라고 해서 1차식에서 나머지 정리는 이것만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걸 구하다 보니 얘네들은 직접 나누기도 해야 되고 뭐 나누는 수가 능령됐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복잡하게 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는 애들인데 직접 나누려고 하니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조립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얘들아 조립제법은 몇 차에서밖에 못 쓴다? 1차에서밖에 못 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려줄 4가지가 있어요.
너네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조립제법.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나누는 수가, 즉 다시 말해 인수가 꼭 반드시 1차여야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2차나 3차 이상이면 그럼 뭘 이용해야 되지? 그냥 직접 나누든가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2차 인수분해해서 해도 돼요. 그 경우는 1차를 몇 번 하는 걸로 보는 거야? 2번 하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차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네 인수를 나머지가 0이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보고 인수를 찾으래. 그러면 여기에 얼마 집어넣을지 어떻게 골라? 맞아요. 자, 잘 찾으셨어요. A, B, C, D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그냥 친구들 아무 때나 막 넣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도 들어가야 될 인수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인수는요. 시도해볼 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 요놈의 약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되시겠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D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있었다고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6이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 x-2, x-3이 곱해져서 나온 거야 라고 얘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여기서 얘기하는 이 6은요. 여기 있는 상수와 상수가 곱해져서 나온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너의 약수는 너랑 너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애가 나눠서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는영이 됐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누구야 하면 너의 약수들이죠. 맞아요? 약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의 약수들. 근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도 될 수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였을 때 여기가 1이었을 땐 그렇죠. 근데 1이 아니고 여기가 2나 3 오면서 얘가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경우는 누구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가 나누기 3이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의 약수를 인수로 생각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캡처해 놓고 자기가 적어 두시고 자기가 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걸 얘기해 보면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와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것 때문에 겁나게 처음에 조리제법 풀 때 틀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맨날 계속 선생님 진짜 이거 풀었는데 답이 안 나요. 계속 선생님 맨날 불러다니고 그쵸? 그리고 열심히 노예처럼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자, 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생각하려면요. 일단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조립제법의 원리를 조금만 알려줄게요. 궁금하잖아 사실. 안 궁금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안 궁금해?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부호 자체가 얘들아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느껴. 반대야. 뭔가 일이 반대로 일어날 것 같아. 곱하기면 나누기로. 그치? 덧셈이면 뺄셈으로. 뭔가 느낌이 야리꾸리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죠. 선생님이 거기 52페이지에 조립제법하고 네모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 보이시죠? 거꾸로 돼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에 x-2가 들어온 애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3x 몇 제곱, 세제곱인가?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얘네 둘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일단 여기가 6, 80이 나왔는데요. 이 6, 80 나온 게 여기서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짝 째려보면 최고차항 바로 옆에서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빛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최고차항이 된 상황에서 그 옆에에서 마이너스 8x로 빛나고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자리 차지한 맨 마지막에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똑같은 6, 8, 10인데요.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 있고 얘는 플러스로 나와 있네. 무슨 현상일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얘는 x-2를 곱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는 나누는 수가 는영이 되는 인수를 넣는다 하면서 마이너스 값이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맞나요? 그러다 보니 얘가 곱하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요. 얘는 플러스를 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얘는 계산을 할 때 서로 최고차항을 빼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무슨 계산이 되는 거죠? 사실 플러스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는 이미 플러스니까 어떻게 하자? 플러스로 그냥 내려서 더해서 내려주자 하고 연산이 플러스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연산이 나오는 거가 너의 부호 때문에 거꾸로 가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립제법 원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맞나요? 자, 이런 원리로 조립제법이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립제법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되니? 내가 생각했을 때 2x 플러스 1로 나누나 그치? 2x 마이너스 1로 해볼까? 좀 편하게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나 조립제법을 하려고 보니 는영되는 수 잡았더니 x가 2분의 1이 나와버리네. 그치? 그럼 내가 거꾸로 이걸 몰랐을 때 2분의 1로 생각하고 나온 값들은 뭐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거야? 아니면 2x 마이너스 1로 나눈 거야? 라는 혼동이 생기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나눌 때요. x 빼기 a 꼴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계산이 연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랑 관계를 찾아야 얘로 대리해서 구한 다음에 얘가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 만약에 x-2분의 1로 나눴는데 그때 몫이요.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3이었대요. 이런 숫자가 있었다면 여기서 구하고 난 다음에 2x-1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몫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얘들아? 그치. 얘는 그냥 반띵 돼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다. 왜죠? 얘가. 그치. 얘가 의미하는 거나 얘가 의미하는 거나 내가 나누고 싶은 숫자는 누구니까 f라는 어떤 함수의 값이고요. 이 값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값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나누는 애를 바꿔주려고 보니 여기에다 몇 배를 한 거죠? 2배를 한 거죠. 그럼 내 맘대로 2배를 했으면 얼마큼이 더 줄어들어서 나와야겠다?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와야겠다. 누가? 너가 줄어들었다 보면 되죠. 응? 1이 2분의 1이 된다? 맞아. 여기 맞아요. 네, 계산 실수. 미안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니까 얘는 몇 배가 돼야 되겠다?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앞에 2를 빼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2를 어떻게? 너랑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반조각 나서 얘기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온 몫이 2x제곱 항상 2x 플러스 1로 나올 테니 그걸 어떻게 해주자? 반띵해서 얘기해주자 하시면 돼요. 나머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맞나요? 그래야 f값이 변하지 않겠죠. 맞아요? 이거 좀 조심하면 되고.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마지막 조립제법에서 조심하실 것은? 거듭제곱골 문제예요.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거듭제곱골은 문제로 바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50몇 페이지야? 6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56페이지 별표 좀 할까요? 자, 56페이지 별표. 앞으로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온 모습 보시면 조립제법을 했다. 몇 번 했다고 보시면 될까요? 지금 마플 개념 익힌 3번 거기 칸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문제 보면 얘는 몇 번 조립제법 했을까요? 3번. 어떻게 알았어? 그치. 얘가 3차니까 그치? 조립제법 한 번마다 1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3번 했어요.
그럼 A, B, C, D에 들어갈 값은 어떻게 찾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얘? 나머지가 0이 되는 걸로? 무슨 말이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얘는 x-1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를 누구로 잡은 거예요? 인수를 1로 잡은 거죠. 여기에 있는 인수가 1이 오게. 그래야 x-1로 잡은 거죠. 얘를 3번 연산했다는 얘기니까요. 나온 몫을 한 번 더, 나온 몫을 한 번 더 이렇게 연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3, 조립제법 해주면 2 빠르게 해볼게요. 6, 나머지 나왔고요. 또 한 번 하니까 3, 5, 7 한 번 나오고요. 또 빠르게 한 번 해주면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A 값이 되고요. 얘는 B 값, 얘는 C 값, 얘는 D 값이래요. 왜죠? 맞아요. 자, 1층, 2층, 3층. 3층에 누굴 찾아내고 싶은 거죠? 원래 숫자 너가 어떻게 x-1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꾸로 추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누구를 내가 원래 3x, 1층에서는요. 3x 플러스 5 얘를 x-1로 나눴더니 몫이 3인 거고 나머지가 8인 거다. 이렇게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3x 플러스 5는요. x-1 곱하기 3 더하기 8이 된 거죠. 되셨나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 한 번 더 얘기해보죠. 2층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물어보면 너로 나눴더니 몫이 나머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는 x-1 그 다음 곱하기 얼마? 3x 플러스 5 더하기 나머지 7.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x 플러스 5, 3x 플러스 5 겹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이 3x 플러스 5 대신에 선생님이 얘를 대입해서 써도 괜찮을까요? 네, 대입해서 쓰신 다음에 얘가 뭐가 되죠?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냐? 너 곱해지니까 3, x-1의 제곱이 돼요. 맞죠? 너는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8, x-1, 그 다음 더하기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위층에서 한 번 더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한 번 더 하고 거기에서 누가 또 중복되게 나올 거야? 여기 있는 목 부분이 또 중복되게 나올 거야. 그럼 중복되게 나오면 어떻게? 얘가 결국엔 3x-1의 세제곱 8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7x-1 마지막 나머지 얼마? 6 이렇게 된 거지 은서야. 그쵸?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3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고 쭉 끓여다 보시면 어디서 나온 3이에요? 이 3이랑 똑같은 거죠. 그 3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보면 얘 C, D 이 순서대로 항상 나오더라 라는 걸 규칙을 찾아냅니다. 해서 이런 규칙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까지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99, 101 이렇게만 풀죠. 100번은 띱시다. 마무리 좀 지어보자 얘들아. 42페이지 한번 와볼까? 자, 선생님이 오늘 할 거 먼저 체크할게요. 1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1번 어디라고 쓰냐면 44페이지에 1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44페이지 1번 45페이지는 2번 그 위에다가 1번, 2번 이렇게 쓰면 되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되냐면 48페이지 제가 3번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별표 하나 48페이지에도 별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51페이지 별표 하나 48페이지도 별표 하나 자, 선생님이 뭐 하려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쵸? 1차 나누는 거 하나 2차 나누는 거 하나 3차 나누는 거 하나인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근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 푸는 거 하나 이렇게 총 4개를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힘내봐요. 그래서 1차나 2차로 나누는 건 아까 선생님이 항등식하고 조립제법 하면서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44, 45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4, 45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이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좀 볼게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항상 두 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냥 1차로 나눈 게 얼마인지 얘기해 주는 거. 두 번째는 2차로 나눈 게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선 너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찾아봐라. 그 얘기를 많이 해. 대표적인 게 이제 유형 5에 나와 있는 거죠. 마플 개념 익힘 5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2차에 대한 힌트를 주네.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플러스 2가 된대요. 그 다음에 얘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그래 놓고 나한테 뭘 원하냐면 f를 x-1의 제곱,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자, 나머지 정리는 거꾸로 풀면 풀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캐치를 하고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게 편해요. 원하는 걸로 먼저 나머지 정리식을 세워주고 나머지 문제에서 힌트들을 찾아서 대입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3차에 대해서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 많은 애들 중에 3차로 나머지 정리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얘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이야? 2차 이하가 되니까 ax제곱 bx 플러스 c. 여기까지 너네가 너무 잘해. 그 다음부터 못해. 그치? 여기 다음이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항상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지? 3분의 8이랑 똑같죠? 그쵸? 자, 이 3분의 8에서 나오는 나머지는 얼마가 되나요? 3분의 8에서 나머지 얼마 되죠? 8을 3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2가 되지, 동아야? 나머지가 2야. 근데 잘 보면 얘 둘을 쪼개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럼 3에서 3에 남으면 나머지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여기에서 나머지 나누면 얼마 나와요? 2. 그쵸? 3을 5로 나눴다는 얘기가 나머지가 2예요. 그 얘기는 얘들아 얘의 나머지와 얘의 나머지를 더했을 때 전체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어?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는 어차피 나머지 안 나오니까 여기서 나머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뒤에서 나머지 나온 애가 전체 나머지랑 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지. 이 개념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누구로 나눴대? 누구로? x-1의 제곱으로 나눴대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얘도 쟤처럼 요거 하나 3분의 3처럼 하나 뜯어진 거예요. 그리고 3분의 5처럼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뜯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봐도 알겠지만 x-1의 제곱, x-1의 제곱 둘 다 똑같이 존재해요. 그럼 얘는 약분이 된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전체에서 나머지가 생겼다는 그 아이는 사실은 여기서 나머지가 생겼다는 얘기로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너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너였다. 나머지 정리를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누구로 나눴더니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뭔진 모르겠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나왔다. 오케이? 이 x 플러스 2가 전체식에서 나온 나머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오니 여기서 나온 나머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놈을 나눴더니 나머지가 얘가 됐다라고 얘기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얘네들이 뭐라 그랬지? 무슨 식? 나머지 정리식은 항상 항등식.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가 누가 된다고?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차식이 되니까 2차 합의 개수가 Q인데 이 Q는 2차 합의 개수 A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미지수가 많아서 이렇게 3개나 있으면 식이 3개나 필요하잖아? 이 불필요한 애 대신에 누굴 쓰겠다? 얘를 사용해서 쓰면 내가 A에 대한 힌트만 받으면 끝나겠다. 그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너 대신에 너로 바꿔 쓰실 거예요. 힌트가 나오죠. 마지막. 뭐라고?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2를 넣어보겠죠. 맞아요? 그래서 f2가 얼마 되는 거 찾고 싶다. 3 되는 거 찾고 싶다. 이 얘기잖아. 태어나. 졸리면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니까 볼 필요가 없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 거야? 너한테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4가 3이 나왔다.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하면서 나머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리가 돼버립니다. 되시겠나요? 네,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문제를 풀게요. 82번 좀 조심하면서 푸세요. 마지막에는요, 인수정리 이용한 활용 51페이지 가봅시다. 네, 이따가 선생님이랑 클리닉 시간에 이거에서 여기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라고 했던 문제들 다 못 푼 친구들은요, 가서 마저 마무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냥 선생님은 시험시험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네, 시험시험 넘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죠. 뻔한 얘기니까요. 만약에 그게 너무 괴로워서 싫다. 그러면 학원을 못 다니는 거야. 그치? 근데 학원을 안 다녀.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3년 동안 내내 괴로운 거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그냥 괴롭더라도 자기가 지금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운명이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안 됐다 하면 많은 거고. 그치? 정확한 관계는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성적은 안 나와요. 그게 정확한 공부의 관계기는 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뭐지? 나 왜 효율이 안 나오지? 를 고민하셔야지. 안 나오니까 안 해! 라는 성격은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대하거든. 아니, 웬만한 게, 난 아니야. 뭐, 난 아닐 수 있어. 물론, 재능을 찾거나 자기가 진짜 아닌 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걸 대할 때 자세가, 공부? 좀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딴 거 하지 뭐. 그럼 뭐, 공무원은 쉽겠어? 공무원도 지금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데? 아무리 선생님 솔직히 얘기할까? 좀 열받는 게 뭐냐면, 공무원 준비 지금부터 해야지, 만약에 할 거면. 왜냐면, 학력 격차가 말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어요. 있고 진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급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검정고시 했다가 간 친구들도 좀 후회하고요. 검정고시라는 거에 대해서 왜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인식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그건 사회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이유를 내가 해치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재능이나 노력이 있어야 되냐면 노력으로 친다면 진짜 마라톤을 계속하고 있는 이봉주 씨 아주 무릎이 다 나갔는데도 계속 뛰고 계시죠. 그런 분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완전 재능충이어가지고 머리가 엄청 뛰어나 그거든지 둘 중 하나 아니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할 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을 때 설렁설렁하고 시간 때우다 간다. 점수 안 나오지 당연히 딱 보여 선생님 눈에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럼 선생님도 뭐 하나 더 집어주고 싶어. 점수 이 친구는 나와야 되는 친구야. 근데 공부라는 세계가 자기가 요령을 파악하거나 자기 거를 만들지를 못하는 순간 점수는 잘 안 나와.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네가 못하는 게 뭔지 선생님도 꼼꼼히 보고 솔직히 선생님 6시 반에서 10시 클리닉 시간 돈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를 클리닉 선생님들한테 맡기지 않고 선생님이 하겠다는 건 너네랑 같이 하겠다는 뜻이거든. 선생님도 가정이 있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면 더 좋지. 그런 마음으로 너네랑 같이 하고 있는데 너네가 여기서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오늘 하고 뛰어 넘어간다. 과제 안 해온다. 뭐 안 한다. 이런 식의 마인드라면 선생님은 진짜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가짐 잘 하시고요. 냉정하고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치? 자기가 자기 컨트롤 잘 하세요. 이것까지 선생님한테 너네 컨트롤을 맡기지 말고 그렇게 컨트롤을 맡기는 순간 지금은 선생님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니네가 나이 들수록 선생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엄마 말 니네 지금 듣냐? 엄마가 컨트롤 해줘도 듣냐? 절대 안 듣지. 엄마 말이면 반대로 하지. 그치? 반대로 해야 제맛이지.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왜 이러지? 하면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때려쳐, 그만둬, 다른 거 하지 이런 식으로 회피나 자극적인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자, PA, PB, PC는 0이다. 그리고 P형은 마이너스 6이다. 를 만족할 때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겁나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요즘에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별표를 선생님 쳐놨어요. 자,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라고 바꾸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p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에
A하고 B하고 C를 넣으니까 0이 됐네. A, B, C가 뭐란 얘기야? 뭐가 됐기에 얘네들을 넣으면 0이 돼? 근이 됐다는 얘기예요. PX가 는0이 된다? 얘들아 너네 이차함수 배웠잖아. 이차함수에서 만약에 는0이 된다? 이거는 Y값이 0이 된다 하니까 방정식이 돼버렸잖아. 맞니? 그럼 방정식에 A, B, C 들어가면 성립한다? 방정식이 근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얘가 근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너네 여기 알파하고 베타 있으면 얘가 어떻게 생겼다고 역추적했니? 그렇지. X-알파, X-베타를 역추적했잖아. 똑같은 거야. 얘도 근이라고 생각하면 역추적하면 X-A, X-B, X-C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P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최고차항이 얼마라고 얘기 안 했으면 K 반드시 쓰셔야지 말이 되고요. 요거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주면 너가 얼마다? ABC가 6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잘 봐봐 얘들아. ABC가 6이다 밖에 안 줬는데 나보고 여기다 6 집어넣은 거 구해내라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모르는 미지수가 3개면 내 관념으로는 식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안 풀리겠지. 맞아? 이 곱셈 공식을 풀어낸다고 해도 뭐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꼭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곱해서 3개를 곱해서 6이 되는데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얘 뭘 생각해 보게 돼? 약수들, 양의 약수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정확히 ABC가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자기가 ABC 값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6 들어가고 1, 2, 3 들어가면 해결되겠죠. K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 이렇게 주어져야죠. 됐어요. 네, 하셔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옮겨서. 그렇지. 그거의 근이 A, B, C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P1은 1이래요. P는 2래요. P3은 3이래요. 얘는요? PX? 그렇지. PX-X는 0의 근이 1, 2, 3이다. 맞아요. 네, 내가 바꾸려는 애들 X로 바꿀 거죠? 근데 이 X값마다 똑같이 바뀐다는 얘기는 너네도 변수란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P 얘를 X로 가운데 걸 바꿀 거다. 그럼 너도 똑같이 X로 바뀌겠죠? 그리고 는 0이 되겠죠. 그놈의 근이 1일 때 2일 때 3이면 성립한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X-1과 X-2와 X-3을 근으로 갖는다. 개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한 문제만 풀고 시간 됐으니까 끝낼게요. 그게 92의 2번이거든 얘들아. 92의 2번으로 한번 풀어보고 끝내자.